백신 효율을 확인한 제약사는 사실 파이자 앤 바이오텍 그 정도만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 기업,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한국은 지금 4차 유행 이래가면서 네.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심각한 그 단계 지금 4단계 경보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택트주들이 이제 최근 며칠간 다 무너졌단 말이죠. 네. 많이 급락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이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도 역시 델타 변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상당수가 이제 코로나 변이 환자신데 다만 그러니까 정부나 정부 차원의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국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한국은 오늘 오전에 4단계로 이제 격리 조치를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일단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십시오라든지 나가는 거를 이제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든지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권고안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전히 경제 재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여행주들, 네. 에어비앤비라든가 익스피디아라든가 네. 또 부킹닷컴?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쪽들 보니까 좀 몇 프로씩 하락을 하긴 해요. 네.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에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행주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몇 번 에어비앤비도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여행주들이 그 영향 때문에 조금 주가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그 부진의 정도가 아주 좀 극심하지는 않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게 중증으로 가는, 그러니까 백신 한 번 정도만 맞으면은 중증으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변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코로나에 따른 위협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 재개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백신만 앞으로 계속 꾸준히 맞으면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만 잘 맞으면은 이 델타 변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넘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이제 기업이나 이제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이외에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증 환자로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중증으로 될 확률이 워낙 적다 보니 아예 델타 변이를 우리 앞으로는 좀 독감과 같은 하나의 그런 좀 유행성 이제 감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이거와 별개로 좀 경제는 계속적으로 재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영국 쪽에서 테니스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 유로 2020 보시면은 아실 수 있잖아요. 관중들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각국의 대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약간 좀 빡세게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어느 정도는 경제 재개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부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얘기를 했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거 좀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 매도했나요 이번에? 저희 여전히 에어비앤비 좋아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포지션은 대강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요번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예. 이제 좀 매도를 하셨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좀 너무 감정적인, 좀 충동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여전히 에어비앤비나 일부 여행주들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여행주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만큼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파이자 앤 바이오엔텍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더나, 얀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객관적인 그 제약사 차원에서 백신 효율을 확인한 제약사는 사실 파이자 앤 바이오텍 그 정도만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이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파이자 앤 바이오테크가 그 변이에 대해서 한번 효율을 확인해봤는데 그래도 효율이 한 70% 후반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79% 정도가 나왔고 2차 접종까지 했을 때? 네, 그게 나왔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한 60% 중반대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아마 모더나라든지 얀센이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이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 건데 그 시점이 아마 일주일 혹은 2주 안에 그 효율 데이터가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긍정, 사실 이 코로나를 넘기면 워낙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다시 코로나 초창기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어떤 그런 공포 분위기가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듯한 느낌? 뭐 이게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좀 핵심을 파고들면은 지금의 기존 파이자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쨌든 잡히는 건 잡히는 거잖아요. 일단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영국은 파이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 괜찮네 데이터가 나온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영국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기준으로 한 2번을 딱 정확히 맞으면은 그래도 델타 변이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그 코로나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는 경제 재개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자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약간 이건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국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단계 이거 완전히 좀 통금이 생기는 느낌의 그런 조치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타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국내 이외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상황이 다르다, 정부의 대응이 좀 다르다는 측면을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큰 조정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좀 이건 좀 지나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쪽은 일단 크게 큰 어떤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다른 제약사들 주요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제약사들이 이제 변이에 대해서 이제 백신의 효과를 확인을 하는 시점이 이제 1, 2주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좀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좀 펴진다는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경기 회복이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또 사실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 시차가 조금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이제 또 전체 주식시장에는 또 그게 긍정적인 거니까 참 이 시장을 분석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여튼 지나보면 알겠죠.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너무 과도한 어떤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낙관도 안 되고 낙관도 또 안 되고 과도한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그런 공포심까지 가질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쫙 지켜보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겠네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코로나 백신들이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만큼의 치유력을 예방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별거 아니다 이거죠.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실 경제 재개는 원래 생각했던 원래대로 스케줄대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의외로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오면은 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 데이터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자, 일단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오늘 그 데스밸리 우리가 그
보통 그 뭐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그 죽음의 기간을 데스밸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예. 그게 하나의 그 명칭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미국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명도 있고요. 예. 최고치를 뭐 온도 기온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지금 기후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맞습니다. 지금 한 3주 전부터 미국의 북서부 그리고 캐나다 서부겠죠. 네. 온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대표님 혹시 지금 서울의 지금 현재 기온이 40도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 오늘 몇 도인지도 모르는데. 그쵸? 7월 실내에 초의 있으니까. 기온이 40도 초반, 45도. 오늘이 한 30 몇 도 되나요? 30? 뭐 20도 후반 정도 될 것 같은 느낌. 30도도 안 돼요, 지금? 예, 제가 오늘 나가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20도 후반이나 30도 정도 되는데 40도 는 만약에 서울이 지금 45도다. 그 어디 약간 그 사우나 같은 느낌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시츄에이션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한 3주 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미국의 북서부 그리고 캐나다의 서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단 화면 한번 좀 보시면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일단 2주 전부터 시애틀이라든지 뭐 오레곤이라든지 포틀랜드라든지 혹은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의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섭씨로. 원래 그 지역이 6월 말이나 7월 평균이 20도 초반이거든요. 20도 초반 중반인데 기온이 40도가 넘어서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지금 한 2주 동안 미국의 서부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끝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여름 내내 이런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쪽이 전반적으로 이런 폭염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지금 기상 예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등등이 사실 예전에는 좀 말로만 뭐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뭐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했었다면은 최근의 분위기는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겠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폭염 그리고 대표님 기억하시지만 올해 1월달에 텍사스 한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오스틴 공장도 뭐 그래서 네, 타격 입은 거 아니에요? 오스틴 공장도 타격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이 막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미국 전역의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났었습니다.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더워지고 기온이 이상하고 또 건조해서 산불이 나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이상기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보시면은 일단 뭐 체감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 미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왼쪽 부분이 새빨갛죠. 특히 이 미국의 서부 해안 연안 부분은 완전히 빨갛잖아요. 지금 미국의 절반 이상이 평년보다 기온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컨 기업,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 뭐 느낌이 바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애틀이 최근 한 3, 4주간 폭염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던 대표적인 미국의 도시였는데 시애틀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절반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아, 상당히 낮네요. 예, 원래 더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시애틀이라든지 뭐 위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좀 기본적으로 추운 나라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컨 같은 게 필요가 없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노인 요양 시설 같은 데도 에어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런데 저런 시설은 설치 안 하면은 환자들, 네. 고령자들 사망률이 높아질 텐데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국 북서부나 캐나다에서는 이 에어컨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쟁탈전이 벌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그림은 캐나다의 뭐 전자기기를 파는 마트인데 지금 텅 비었잖아요. 휴대용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을 파는 이런 선반이 다 텅 비었다. 아, 다 팔렸구나.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도 지금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 기업 입장, 특히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약간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예, 과거에는 뭐 캐나다나 미국 북서부는 우리의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 지역에도 우리가 에어컨을 팔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에어컨과 이 공조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코로나에 따른 수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폭염에 따른 수혜만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따른 수혜도 있습니다. 어떤 수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국내에서도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뭐 이런 실내 그 순환 때문에 실내 대기 순환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퍼진 작년부터 미국의 건물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가 이런 공조 시스템을 바꾸는 공사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환기도 중요해지고 그런 실내의 대기 순환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을 교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폭염까지 겹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가 또 일어나면은 또 이런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느냐? 지금 화면에 딱 보시는 것처럼 캐리어는 워낙 유명하죠. 에어컨으로. 네, 캐리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고요. 캐리어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같은 경우가 뭐 사업에서의 수혜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들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존슨 컨트롤즈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보면은 큰 에어컨 설비 같은 거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존슨 컨트롤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왓스코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에어컨을 직접, 공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런 설비들의 부품이라든지 AS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AS와 이런 부품을 조달하는 회사인데 대부분이 사업 영역이 뭐 미국이고 주로 더운 지역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북서부라든지 캐나다 역시도 이들의 사업 영역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왓스코와 같은 그런 에어컨 기업들, 그 에어컨과 관련된 서비스 기업들도 저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 기업들이 이미 이런 뉴스가 나온 게 꽤 됐잖아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았나요? 열흘 정도 됐고요. 뭐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주가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사실 작년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작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공조 시스템의 교체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저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이벤트는 사실 주가에 다 반영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상 기온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는 지금 뭔가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구조적인 그런 우리 지구 환경의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이상 기후는 계속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저희가 뭐 친환경 관련 투자를 하면은 저희가 맨날 신재생 태양광이나 그런 풍력이나 뭐 수소 기업들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환경 투자 속에서도 이런 기업들도 기후가 변하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서프라이즈한 면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년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여름의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네. 사놓고 지금 주문하고 뭐 매출이 오른다 하더라도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면은 다시 매출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일회성 어떤 뭐 내년도도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산다 해도 보유 기간을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짧게 가져가시려면은 뭐 한 달 정도. 한 달? 이제 폭염이 좀 이제 좀 언론의 헤드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잡히고 하는 그런 시점 정도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여름 정도를 좀 단기적으로 여름 기간 동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폭염 이슈, 뭐 이런 기후 변화 이슈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에서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하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프라 자체가 되게 낡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폭염 이전,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기업들이 준비하던 게 뭐냐면은 미국 곳곳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되거나 지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도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뭐 미국의 인프라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도 그래도 아주 격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